안녕하십니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어를 처음 시작할 때 수어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이제 단어를 무조건 외운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수어는 각각마다 상징을 갖고 있고 그 상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남자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수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사람이라는 수어를 이용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입니다. 자, 이 동작, 다시 말하면 엄지에 지문 있는 쪽이 얼굴을 뜻하는 거고, 이 손톱이 있는 부분이 이 뒤통수를 뜻해요. 그리고 이쪽은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사람과 남자. 그래서 보통 남자다 여자다 구별할 때는 이걸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 남자, 이렇게 되면은 여자. 이제 새끼손가락을 피면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를 쓸 때 있고, 또 한편으로 맞대서 남자입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변형돼서 누군가를 보고 와, 약간 감탄사와 함께 쓰면은 이제 남자다가 아니라 와, 남자답다 또는 상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와 같은 뜻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약간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내밀면서 왼손 앞쪽으로 딱 대는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와, 저 사람 상남자일세,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 이제 남자 또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내미는 동작이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사람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 때는 이제 어원에 따라 좀 달리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수염에 있는 부분을 댔다가 사람을 나타내면, 이 남자를 나타내면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 또 같은 동작을 댔다가 여성을 표현하면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마의 주름을 뜻하고 사람, 남자를 뜻하면 할아버지, 또 주름에서 여성을 세우면 할머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내리는 자체는 모모의 장을 뜻합니다. 대장이죠. 그래서 내리든지 아니면 왼손 바닥 위에 대는 동작도 장을 뜻합니다. 여기서 학교 플러스 하면은 교장 선생님, 이거를 이 손만 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래서 교장,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회사 플러스 장 하면 사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장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서열 두 번째다라는 의미로 어떤 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학교 플러스 아까 내리면 교장 선생님인데, 학교 플러스 두 번째 서열에 갖다 대는 동작하면은 두 번째다, 서열 두 번째, 다시 말하면 교감 선생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플러스 내리면 사장인데 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갖다 대면 부사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자체가 사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조직도 같은 데 보면은 사람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하면 이게 바로 임원이다 라고 씁니다. 임원. 또 다른 의미로도 어떤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도 사용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무개 위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의미들을 이제 부여하는데, 또 한편으로 내 공간 저 밖에서 사람을 집어다가 안으로 들이면 어떤 조직, 또 회사나 직장 내에서는 이 직장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 또는 스카우트해온다 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다 또는 스카우트하다 또는 취직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치를 바꿔요. 그럼 인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일해? 여기서 일해. 하면은 사람을 인사를 시키는 거 인사부, 인사과에서 일을 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간다. 그러니까 인사 이동한다는 뜻이 되고 요거 자체를 하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죠. 마찬가지로 지분 동작으로 서로 위치를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인사 이동 시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로 올리면 주인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주인. 그래서 집하고 올리면 집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요즘 제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게 건물주죠. 그래서 건물은 건물 하고 여기서 올리면 건물주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어는 미남, 대결, 따라가다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게 하는 사람 또는 남성을 뜻한다. 새끼손가락을 핀 동작은 여성을 뜻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인데 앞으로 내미는 동작이 어떤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댔다가 앞으로 내밀면 남자 중에 으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남이라고 사용합니다. 또 미녀 하면은 여성을 둘을 댔다가 앞으로 내밀면 미녀가 됩니다. 그래서 미녀, 미남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미는 동작 자체가 약간 대표성을 갖는데 대표라는 수화를 이렇게 합니다. 대표. 자, 앞으로 내미기를 내는데 왼손 이 바닥을 스치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아까 이제 사람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할 때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다. 그 여기서 머리 부분, 머리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 그리고 앞서 나가다 합쳐서 대표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그런데 손을 친 상태에서 대표 동작을 하면 이걸 선수로 씁니다. 손을 치는 동작은 몸으로 직접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손 치고 대표하면 이게 운동선수, 선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같이 이렇게 붙으면 뭔가를 함께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이 일을 시작할 때 저 사람과 나는 함께 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갖다 대는 동작은 함께 한다는 뜻이 되지만 한편 더 시간의 개념이 이건 뒤로 가면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 가면 미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께한 상태에서 앞으로 내밀면 쭉 앞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약간 동행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계속 함께 하겠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동행하다. 그 다음에 이 동행하다인데 이 붙인 상태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돌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두 사람 늘 붙어서 돌아다닌다. 늘 함께 한다. 실과 바늘처럼 저 사람과 저 사람 늘 함께 다녀. 이런 표현할 때 이렇게 돌리는 동작하면 늘 함께 붙어 다니는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변형이 됩니다. 자, 붙은 동작이 여기 키가 이제 위치가 같으면 약간 동급 개념이 이제 같이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요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좀 위치가 좀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된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은 누군가를 수행한다, 누구 비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를 수행하다, 비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아까는 이제 옆으로 됐잖아요. 원래 이제 앞에 되면 정면을 마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마주보면 이걸 대결한다는 뜻이 됩니다. 대결. 그런데 여기서 대결했는데 내가 이겼어.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 상태가 아니라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그 사람을 이겼다 라는 뜻이 되고 붙은 상태에서 나한테 오면 내가 졌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다, 이건 지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이 아까는 이제 이렇게 양손을 댔다가 마주했다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따라가다라는 표현이 돼요. 따라가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라는 동작도 되지만 또 한편은 누군가를 추적해. 그러면 그 수동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추격하고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막 뛰어가는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와 함께 뭐 어떤 누군가를 미행해? 그럼 몰래 가야 되죠. 그럼 하면 몰래 미행하고 이런 표현들도 요 사람의 수용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어는 서다, 인사하다, 회의하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한 것처럼 요거 자체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문 있는 쪽이 얼굴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몸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다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로 걷는 동작 자체를 표현해야 될 때 어떻게 걷느냐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하나의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사람 표현은 이 세 가지 표현인데, 서다 할 때는 서다, 또 서다, 또 서다 세 가지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다도 되고, 근데 그냥 내면 어떤 장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다 또는 서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 집중하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다. 서다 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서다. 자, 여기서는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선 상태고, 만약 어디 가가지고 경비원이 양쪽에 한 명씩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줄지어서 하나씩 쭉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주 서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 동작이 어떤 대결을 의미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마주 서 있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밀면서 하는 거는 대결하다. 그 다음에 서 있긴 세는데 어쩌면 여럿과 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는 여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하다입니다. 인사하다는 보통 이 동작에 사람 가지고 이용합니다.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조회나에서 전체 선생님께 경례 또는 인사할 때는 이 동작을 앞으로 숙임으로써 인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인사해. 그럼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상호간에 인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세운 상태에서 내가 인사하는 동작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럿이 한 사람한테 인사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있고 여럿 있고 그럼 이 사람 인사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뭐 기리거나 이런 부분일 때 그 사람을 앞에 전체가 다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럿과 여럿이 만나서 서로 간에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동작을 써줍니다. 인사. 자, 그래서 이거 자체를 숙이는 게 하나의 인사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회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의는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모습 가만히 보면 고개를 이제 까딱까딱 하면서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수화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 회의를 하는 수화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예전의 책에는 요게 회의라고 되고 조금 혼란이 있다가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걸 회의로 봅니다. 회의하다. 자, 그래서 회의하고 좀 구분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상담하다입니다. 상담은 좀 더 이제 바투 앉아가지고 은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주 된 상태에서 자, 고개만 까딱이듯 하면 이게 상담하다, 또 은밀히 얘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조용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또는 논의하다 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조금 전 이제 회의가 이런데 여럿과 여럿이 모였어요. 이때 회의하다는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 하면 여러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회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회담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담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의는 이겁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되고 만족스러운 결론이 되면은 고개를 딱 하고 핀다라는 걸로 이용된 이제 수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고개를 숙인 상태죠. 이걸 딱 펴줍니다. 양쪽을. 그러면 만족한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회의해서 하면 만나서 회의해서 좋은 결론을 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걷다와 들어가자입니다. 자, 걷다와 들어가다의 기본적인 걸 사람 이제 세 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 지문이 있는 쪽에 얼굴을 뜻하는 거고 이게 몸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다리를 이용합니다. 근데 농인들 수업 보면 엄지를 필 때 있고 이제 접을 때 있어요. 둘 다 관계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다리를 움직인다 해서 걷는다. 이런 표현이 되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걷는 거, 뭐 두 사람이 걷는 거, 세 사람이 걷는 거, 한 사람이 오는 거, 두 사람이 오는 거, 세 사람이 오는 거, 또 여러 사람이 가는 거, 여러 사람이 오는 거, 이렇게 좀 더 파생적으로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걷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동작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사람이 이동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됐다면 요거는 걸음의 모양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몇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모였냐, 그거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다, 또 걷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거는 이거 하면서 이것만 움직이면은 안 되고 몸도 같이 따라가 주면 주의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 때문에 이제 걸을 쓰니까 이제 천천히 걷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자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천천히. 밤에 몰래 집에 왔어. 다 자. 그럼 내가 몰래 싹 열고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죠. 또 한편은 천천히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동작에서는 걷는 모양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파생이 됩니다.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여기 왼쪽 발 오른쪽 발 다시 말하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까지도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참고적으로 발이라는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발. 근데 이거 사실 이제 발인데 사실 발에서 나온 수화라기는 좀 어려워요. 발보다도 구두에서 좀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를 만들 때 보면 예전에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구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동작이냐? 옛날 구두를 만들고 그쪽에 이제 재화 쪽의 공장의 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가죽으로 해서 바짝 당겨야 돼. 그래서 이 동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짝 신발 꿰매고 했다라는 이 동작. 그래서 이 동작이 발전해서 이게 하나의 발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발 개념인데 이거 발도 같이 쓰죠. 그래서 이게 소가죽으로 돼 있어서 소의 뿔을 상징하는 것을 대고 하면 이게 구두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자, 그래서 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발이 됩니다. 그리고 발등이 되고 발바닥이 되고 그다음에 발 위에 있는 부분이 되죠. 정강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걷다 할 때는 한편으로 더 나오면 뒤꿈치를 들고 걸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버리게 돼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쾅쿵 뜨고 걸어다닌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시끄러. 층간소음 문제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라는 것도 있고 걷다라는 데 있고 걷다 또는 걷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걷다는 이제 몇 사람이 걷냐, 두 사람이 걷냐, 세 사람이 걷냐 이렇게 이제 발전됩니다. 자, 천천히 걷다를 알아봤으니까 그럼 빨리 걷다는 어떻게 하냐? 그럼
자, 빨리 걷는 거, 빨리 걷는 거, 빨리 걷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도 빨리 가는데 몸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 단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빨리 걷는데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부분 보면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내가 그걸 운전하고 있으면 나 자신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럼 밖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뒤로 가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이 뒤로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원래는 자동차에만 썼던 표현이 자동차의 모양입니다. 자동차의 여기 앞부분, 여기 이제 뒤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천장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동차인데 원래는 이게 승용차만 써요. 자동차의 대표는 이렇게 씁니다. 약간 굽혀서 하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네모박스, 버스를 의미해요. 버스. 근데 자동차의 대표는 요걸 씁니다. 근데 여기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움직이죠. 그럼 더 빠르게 간다는 거죠. 하면은 굉장히 버스가 속도감 있게 간다. 하면은 승용차가 속도감 있게 간다. 그런데 이걸 또 재밌는 게 엄청 빠르게 가. 그러면 이것도 쓰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 한 편 더 나가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만화적인 요소가 표현을 이렇게 이제 첨가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옛날 보면은 이제 만화형의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막 뛰어간다, 정신없이 한다면 그때 발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글또글또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 하나 쓰냐? 이거하고 추가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표현.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먼지가 퍽퍽퍽퍽 날리는 거예요. 누가 뛰어간다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옛날 전투기 같은 데서 이제 기관총을 쓰면 땅바닥에 흙먼지가 일죠. 이걸 표현. 그래서 비행기 가서 자, 그래서 이게 흙먼지 인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틀거림이 간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걸음의 상태로 가요. 그러면은 아까 이 표현보다도 이 표현들이 좀 더 잘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걸어. 근데 몸이 아파. 자, 몸이 아파서 걷는 거 있고, 그러면 몸과 얼굴이 이제 일치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술 먹고 비틀거려. 그러면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잔 쫙 마시고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비틀거림이 오는구나. 근데 비틀거림이 무엇 때문에 비틀거리냐? 그러니까 아파서 그러냐, 술 먹고 그러냐에 따라서 앞에를 어떤 걸 더 플러스 해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이 표현됐어요. 그러면 내가 갔는데 누군가 또 와.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여기가 정면 있죠? 얼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 근데 저기서 누군가 와. 그래서 이렇게 지나칩니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스쳐간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하죠. 그런데 이쪽에 무리와 이쪽 무리가 스쳐 지나간다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교차하며 지나간다라는 표현도 돼요. 또 이게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거기 헤쳐 들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파를 헤치고 거기 뚫고 지나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가는 표현들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 사람이 걷을 때 여러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이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약간 시각이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또는 이렇게 되면 약간 시각 위에서 보는 이런 느낌이야. 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는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몰려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항의나 시위할 때의 시각적으로 대표성이 뭐 있느냐 봤더니 항의할 때 보고 시위할 때 보니까 이 주먹을 흔들면서 가더라. 그러면 주먹을 흔들면서 갈 수 있겠죠. 때는 보면은 머리 띠를 들었다. 그럼 뭐 시위하나 이러면 띠 같은 거 딱 해도 항의하고 가고 시위하러 가는구나.
시위 행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요즘은 이제 어떤 플랜카드 같은 거 많으니까 플랜카드를 듣는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앞에서 이제 표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줄지어 간다 그러면은 줄지어 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가까이 사람이 이렇게 줄지었고 줄지어서 쭉 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밥집을 차려서 손님이 줄지어 들어와. 그럼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씩 와. 그러면은 그런 대로 끊기지 않고 손님이 왔다는 거고 막 온다 그러면 손님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죠. 서울역 같은 데에 표 사는 줄이 길다 그러면 서울역에 표. 근데 아주 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굉장히 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어 가는데 이거 하나 더 한다면 그냥 줄지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옛날부터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약간은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가는 이런 동작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줄지어 가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갈 때 그렇게 가더라. 줄지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제 가. 그래서 이때 이렇게 약간은 나선형 형식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소풍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때는 다 소풍으로 쓰는데 어른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른이 소풍 간다고 하냐? 소풍도 쓰지만 보통 나들이 간다 할 때 이렇게. 자, 그럼 이 나들이는 뭐 가족끼리 나들이냐 그런 개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체적으로 어디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들이 간다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 사람들이 몰려서 막 몰린다는 거 하겠죠. 어떤 콘서트가 있어.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기타 자주 막 사람들이 막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움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군중이 몰리는 거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하면은 우리가 군인들이 이렇게 오와이어를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발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국군의 날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오와이어를 맞춰서 걸어가요. 그다음에 탱크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걷다 하면서 오와이어를 맞춰서 걸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어떤 사열이나 이렇게 할 때 앞에 있는 사단장이나 장군이 딱 서 있으면 가다 경례하고 가죠. 이런 식의 표현이 또 군인들이 걷는 이런 동작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데 만약 집으로 들어간다면 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붕을 뜻하는 게 집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다 또는 방문하다 내 집이 아니면 방문하다가 됩니다. 방문하다 들어가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표현이 이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써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냐 두 명이 들어가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 누군가 들어간다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들어오시는 분 자체 약간 중량감 있는 분이야. 뭐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 근데 이거는 방문 자체의 초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 방문 판매하는데 가가호 다 돌았어. 그러면은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집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았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이거는 누군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 좀 발전돼서 어떤 표현 쓰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그 예전에는 집 들어간 게 뭐냐면은 집들이 할 때 많이 들어갔어요. 집들이 한다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러고 쓰는데 꼭 집들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됐으니까 또 한편으로 빌딩으로 갔다 그러면 빌딩 수화는 뭐냐면 빌딩의 특징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빌딩이라는 수화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뭐 어떤 변화냐면은 예전에는 됐다가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는 동작이었어요. 이게 빌딩 수화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플러스 여러 번 해주면 도시라는 수화를 썼습니다. 도시. 자, 딱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라는 것과 빌딩이라는 것과 이제 수화가 이제 혼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빌딩이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요즘 빌딩 하면서 이 표현도 쓰시는 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빌딩에 이제 들어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빌딩 되고 하나 더 하면은 요 표현이 또 어떤 표현이냐면은 비슷한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특징은 이제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것도 썼어요. 이것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 층마다 이렇게 쭉 넓게 돼 있죠. 그래서 빌딩은 보통 좁은 상태에서 위로 있는 반면에 아파트는 층이 있는데 그게 좀 넓게 펼쳐져 있는 이런 구조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여러 가지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벌리는 동작은 아파트 개념으로 쓰고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빌딩으로 쓰고 그럼 처음에 이 동작이 없었냐? 아니요. 이건 살아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 도시라고 할 때 도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시 할 때 그 시라고 표현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시. 그래서 서울시 이런 식으로 쓸 때 시를 씁니다. 어쨌든 빌딩에 들어가면 빌딩에 들어가다, 빌딩에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들어갔냐, 여러 사람 들어갔냐, 집들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되고 그래서 집에 누가 와? 와. 두 사람이 와, 세 사람이 와, 여러 사람이 와. 또 가게에 손님이 내가 이제 장사하는 입장은 손님이 온다. 점점 오기 시작한다. 손님이 많이 온다.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과 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자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남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한 것처럼 여기 이제 남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도 남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씁니다. 요 흔들어도 되고 또는 양쪽에 5번째 손가락을 2번 정도 대면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화에서 2번을 된다는 뜻은 약간 명사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자 또는 남자, 여자 또는 여자 이 표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남자고 여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남녀가 이제 데이트하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사람들이 걷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걷는 거예요. 걷는데 약간은 떨어져서 걷는다. 이런 의미가 이 표현, 데이트한다. 요 관계는 이제 연인 관계는 이런 부분으로 쓰지는 않고 이제 둘이 이제 데이트하고 이렇게 같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바람둥이다 이런 표현 이제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둥이가 이 남자가 바람둥이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표현. 자, 여성이 요 가슴 있는 부분에 여러 걸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여성은 남성이 많어 바람둥이야. 그래서 이 표현을 남성 표현할 때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연애하다인데 연애하다는 예전에 이제 한 90년대 이전까지는 어떤 표현이 썼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비슷한 표현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표현이에요. 경험은 물론 목을 한번 스쳐주고 사용하는 게 경험이고 이건 좀 다르게 위아래로 손끝만 이제 살짝 스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연애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가볍게 손을 이렇게 만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애하다. 지금 연애하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수위가 예전에는 손 만지는데 1년 걸리고 이렇게 참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의 개념은 많이 깨졌죠. 그래서 이게 연애하다인데 사실 연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 요거 자체가 손끝을 만진다는 것이 그렇게 지금의 어떤 현실과는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건 남자를 뜻하는 거고 여성을 뜻하는 거고 요거를 약간
스쳐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스킨십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인 또는 사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면 두기는 사귀는 관계야 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귄다 또는 연인이야 라고 표현할 때 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사람을 위해서 연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인이야, 두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가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할 때면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트하다 하면서 이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것도 써요. 근데 절대 이거 붙지를 않아요. 왜냐면 붙는 순간 이건 결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붙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요. 근데 걷는데 이렇게 가면 두 사람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이트하는 사람 보면 똑바로 걷기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걷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해주면 이게 데이트하다도 같이 써요. 그래서 이거 붙이면 결혼하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혼이에요. 근데 이혼은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손목을 돌려서 약간 찢어주는 그런 개념. 이게 이제 이혼. 이게 결혼하다. 자,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하냐? 이건 결혼하다고 부부는 보통 여기서 아까 여기서 남자 두 번 또 두 번 쳐주는 게 약간 명사적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데 이걸 두 번 쳐주면 이게 부부다. 이 두 사람이 부부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부.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됐어. 그 다음에 부부긴 부부인데 연상 부부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여성을 약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써요. 여성이 나이가 좀 많아. 근데 나이 차이가 커. 그럼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 10년 이상이야. 와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부긴 부부인데 그 다음에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을 구박해요. 이제 그런 표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새끼손가락을 세워서 남자 뒤에 있는 부분을 쳐줍니다. 독촉하다라는 수화인데 이게 또 한편으로 남자를 이제 못 살게 하고 구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 심하게 하고 그냥 보통은 이제 잔소리가 심하다. 어쩌저쩌저쩌저 막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고 뭐 이런 형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내를 아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는 아내를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 느낌은 약간 아내를 상전처럼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화에서 요 바닥 위에 세운다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뭐 님 할 때 써요. 뭐 선생님, 누구님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약간 올려버리면 원래 이걸 올린다라는 건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갖다 대면 님이라는 거예요. 된 상태에서 올리면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약간 상전처럼 모신다 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쓸어내리는 동작이에요. 이 쓸어내리는 동작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을 하면 이건 아부하다라고 씁니다. 이때 이건 사람이고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 혓바닥이에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부한다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아부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부보다는 그만큼 부인을 아낀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결혼하다고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결혼 생활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돌리는 동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 결혼 생활을 1년 했다. 1년 하기도 하고 10년 이렇게 써요. 그럼 돌리는 게 뭐냐면 같이 오래 있다는 게 돌리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거가 있고 모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항상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한 지 뭐 3년이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들어갑니다. 돌리는 동작을. 그 다음에 이제 별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떨어져 주는 거죠. 자, 떨어지는데 이렇게 찢어 놓으면 이혼이 됩니다. 근데 약간 떨어져. 그 다음에 한 동작을 더 해요. 뭐냐면 양쪽으로 돌려줘요. 돌려주는 게 무슨 냐면 그 상태로 오래 있는 거죠. 떨어진 상태로 오래 있어.
뭐 잠깐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제 별거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남자가 사별이 됐어 라고 표현을 어떻게 하면 죽다라는 표현이 쓰러지면 죽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다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요. 자, 이걸 예전에 뭐냐면 과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다냐? 죽다가 아니고 뭐냐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없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과부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결혼했는데 이제 여성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호랍이다. 홀로 됐다. 보통 이거는 헤어짐의 개념을 쓴 게 아니라 사별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남과 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리다, 넘어지다, 죽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리다 표현은 뭐 이것도 내리다고 이것도 내리다입니다. 이 동작을 해서 내리는 것도 되는데 보통 이제 차나 버스에서 내리다 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차나 버스는 요거 차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를 해주고 내리는 경우를 많이 써요. 내리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지다 할 때는 넘어지다죠. 그래서 이게 뭔지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해놓은 상태에서 넘어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게 또 한편으로 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리다 할 때는 일단 어떤 부분에 내리다가 없으면 이 표현을 그냥 써요. 여기 바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내리다, 내려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빌딩이다 그러면 빌딩에서 이런 식으로 쓰죠. 자, 번지 점프 같은 데 하면 이제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뛰어내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람인데 이게 굽히면 여기가 이제 관절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굽혔다가 펴주는 동작으로 해서 써요. 그래서 뛰어내리다. 잘못하면은 안 좋은 상태 한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이빙 한다. 그 물이 있죠. 물이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그 다이빙 하는데 되게 멋지게 다이빙 한다. 이런 식으로 다이빙 한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이빙 대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화해서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는 이제 올라가서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번지 점프만의 어떤 시각적으로 특징인 뭔가를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지 점프 하자면 보통 이제 번지 점프 뭐 쓰기보다도 여기서 하면은 번지 점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지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땐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근데 빙판같이 미끄러운 데서 넘어진다 하면 약간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그래서 이게 넘어지는 개념인데 넘어지는데 이제 엎어졌다 이런 식의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씁니다. 이거는 엎어진다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자, 문제는 수아가 여기서 이게 이제 서다고 이게 눕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엎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수아는 바로 눕는 걸 뜻해요. 숙소 같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관절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엎어진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수화에서는 이게 바로 눕는 것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엎어지다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피가 엎어진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럼 넘어지는 이 동작을 하나의 죽다의 의미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 옆으로 넘어져요. 보통 기본적인 거는 양쪽으로 양손을 가지고 해요. 두 사람 죽는 건 아니고 한 사람 죽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때로는 한 손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죽는 걸 해서
죽다 또는 죽다. 그래서 누군가 쓰러진다라는 거를 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죽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전쟁이 나와서 사람들이 뭐 총 쏘고 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비행기가 위에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퍽! 여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났다. 지진에서 건물들이 막 무너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라고 표현하면서 씁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요거는 보통 사람 죽은 거고 이건 나이 든 사람이나 높은 사람 죽는다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요건 이제 죽음에 대한 거고 누가 뭐 선종하셨다 뭐 한국어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 사람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죽느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죽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수화는 이거예요. 단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수화 자체에 죽는다는 표현이 이거 하나만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어떤 차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거 죽는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멋있게 여기서 어떤 표현이냐면 영혼이 이런 식의 표현도 죽다라는 표현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놀랬답니다. 죽다라는 표현이 50가지 이상이 된다고, 뭐 밥숟갈 났다, 황천길 갔다, 요단강 건넜다, 길 5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수화는 이 죽다라고 되고, 약간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온 거,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약간 만화적인 표현 같은데 뭐냐면, 만화적이면 죽었다 하면서 위에 링을 걸어서, 링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 약간 그거 자체를 이제 재밌게 쓰거나 약간 이런 부분 쓸 때 쓰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죽다 할 때는 이 죽다를 쓰고 만산 죽다는 이런 죽음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다가 있지만 죽이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죽이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총을 맞아서 죽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총을 쏴서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면 여기서 총 쏘는 자세하고 쏘자마자 이렇게 엎어지는, 다시 말해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살인사건 났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칼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얼굴이고 목을 의미하죠. 목을 찔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씁니다. 그 외에 또 죽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교수형이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이 사람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이제 동그라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형 당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죽다가 있고, 그래서 엎어지는 것 자체가 죽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또 한편은 뭐냐면 이 사람 생명이 위태위태해, 오늘래 한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이 사람 생명이 위태위태하다, 위중하다. 근데 요 표현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바닥에 세운 상태에서 하면 이것도 위태위태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넘어질 등 말등 하는 게 생명이 위중하다, 위태하다 이런 표현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죽다인데 또 한편은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묻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무덤은 이 표현 쓰는 거냐? 아니요. 이 표현 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누운 상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면 무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묻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묻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서 있는 사람을 대고 이렇게 밀면서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여기 좀 더 발전해서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사람인데 이게 땅으로 해서 그 땅 밑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진짜 무덤이라는 개념보다도 누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인 묻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때로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나쁜 말로 막 여기저기 한 그 사람이 있어. 너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막 이런 부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떤 사회적으로 매장이나 이런 거 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죽단데 매장하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이수화는 사실 별로 많이 안 쓰고 이수화를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묻었죠. 그럼 부활해야겠죠. 부활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이제 죽음인데 죽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서 두 번째로 수지가 바뀌면서 올라와. 그럼 이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그 다음에 책에는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첫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오면은 여기 이제 재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과 재활을 그렇게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동작이 맞지만 사용하기는 이거 동작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활로 쓰고 또는 재활로도 씁니다. 재활. 자, 오늘은 넘어지다 죽다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돕다, 아부, 위로하다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단어는 돕다부터 시작합니다. 돕다는 왼손은 사람 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머리 있는 부분이고 이 몸의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 있는 쪽이 전면, 이제 손톱 있는 쪽이 이제 뒤통수를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돕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를 뒤에서 밀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화가 파생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이제 보통 2번 밀어주는 것을 이제 돕다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 돕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 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돕다 하면은 여기서 좀 더 크게 해주면 너희랑 내가 전폭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2번 돕는 것이 일단 일반적으로 돕는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2번 이상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번 도와줬다 너희랑 내가 모두 도와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면 너희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 번 도와줬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또 한 번 더 파생되면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 있는 게 일반적인 수어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거 밑으로 내려간다면 돕긴 돕는데 이렇게 돕는 게 약간 내려서 도와준다면 이거는 남들 몰래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돕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게 하느냐 여러 번 하느냐 또 위치가 이 위치냐 아니면 아래에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의미도 좀 바뀝니다. 그럼 도움 주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도움 받다가 있죠. 그래서 도움 받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 수형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도움받다. 도움받다. 자,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개념이 도움주다, 또 이렇게 하면 도움받다라는 개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수형에서 그럼 밑에서 쳐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칭찬한다라는 의미예요. 칭찬한다. 자, 칭찬한다는 것도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추천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씁니다. 보통 추천서 보면 이거 잘하고 이러고 칭찬의 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칭찬의 글이 있다서 추천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동작을 사용합니다. 역시 돕다가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강조되는 것처럼 칭찬도 작게 칭찬하냐 크게 칭찬하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려주면 이게 칭찬의 개념이 되는데 반대로 위에서 억압하고 내려주듯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단치다입니다. 야단치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칭찬하다도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강조가 돼도 야단치다도 엄청 세게 야단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위에서 해주느냐 밑에서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와 같은 것 중에 아까 돕다 했는데 돕다 비슷한 동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갠 상태에서 내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걸 아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사람 수용이고, 그럼 이건 뭘 뜻할까요? 요거는 혓바닥을 뜻합니다. 그 사람 핥는다는 뜻이에요. 혓바닥으로. 그래서 아부는 이거 세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심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혓바닥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예 어떤 표현도 있냐면 아예 이렇게 합니다. 하면 대놓고 아부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실 이것보다 좀 센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발바닥을 상징합니다. 발바닥을 핥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부냐 아부도 세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나면 어떤 표현이냐면 입을 한번 대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약간 한국어로 하기 좀 애매한데 약간 립 서비스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부분 있죠. 남자 직원 중에서는 여성 손님만 오면은 그 사람밖에 잘 말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 잘 구매를 해, 잘 판매를 잘해.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보통 기술 좋다를 많이 붙여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그 사람에 맞게끔 말을 딱 찰지게 잘한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이 보통 딸이죠. 딸이 아빠 뭐 100원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 살살살살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100원만 주세요 냅다 주잖아요. 아들은 100원만 주세요. 그럼 너 저리가 뭐 이래 버리잖아요. 그때 이런 게 그 사람 말로 그 사람에 맞게끔 말을 잘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부부터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대는 동작인데 두 가지 이제 스치는 동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스치는 동작이 있고 대고 스치는 동작이 있어요. 될 때는 좀 작게 됩니다. 이거를 보통 친절이라고도 쓰고 친절 쓰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식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서비스, 요즘 병원 같은데 이제 뭐 간호사 있지만은 간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대고 비비는 동작이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위로라는 수예요. 마치 등을 이제 투닥거리면서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쳐주는 요런 동작이 위로라고 쓰고, 친절 또는 서비스는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느낌이 아주 친밀하게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친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 보살피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제 부모님을 잘 케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도 요거 써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위로고, 이런 친절이나 서비스나 어떤 케어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손 대고 하는 동작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게 수어에서는 이제 작게 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게 방법이라고 쓰는데 여기 도구형 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 자, 이제 이게 하나의 갈고리를 뜻해요. 갈고리.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쓸까 해서 이 방법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갈고리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고 가슴에다 벅벅 긁다 그러면 감정이나 마음이 상하다 해서 괴롭다, 걱정하다 뭐 이런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 동작을 사람 뒤에다가 하면은 이 사람을 벅벅 긁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나쁘게 쓰면 등쳐먹다가 됩니다. 그런데 꼭 등쳐먹냐? 꼭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6.25 전쟁 내가지고 애기는 있는데 애기 젖줄 데가 없어. 그러면은 젖동량 한다고 그러죠. 그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해가지고 얘를 키웠어. 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민폐, 야, 조금만 10만원만 줘, 10만원만 줘,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돈 해가지고 약간 민폐를 끼쳤어. 그러면 이런 것도 써요.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고용자를 약간 이제 뭐 심하게 시키고 울고 먹고 뭐 이런다면 이런 거 써요. 그러면 일 엄청나게 시키고 실제 이득은 사장이 다 먹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약간은 괴롭게 해서 약간 고열을 짠다 이런 느낌, 그것도 있고, 누군가를 의지해 가지고
그걸 이제 도움받는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돕다와 파생된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만나다, 무리에 들어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만나다부터 시작합니다. 만나다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게 이제 각각의 사람이에요. 또 이제 사람. 이때 손 바닥면이 전면을 뜻하는 거고, 요 등에 있는 부분이 뒷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다라고 써요. 자, 이때 만나다가 조금 변형되면, 앞에서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이 동작을 씁니다. 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나다. 그래서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이렇게 씁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나 빼고 제3자가 만난다라고 할 때 이 동작을 씁니다. 둘이서 만나서 해결하세요. 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 둘이서 이렇게 만났든지, 이 둘이서 이렇게 만났든지, 이 둘이서 이렇게 만났든지, 이때는 동작이 달라지고, 내가 직접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이 동작을 나갑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만나인데,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알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자, 알아. 무슨 뜻이냐면은, 자주 만나는 지간이야.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야. 뜻하면서, 알아? 알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자주 만나고 이미 잘 아는 관계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자주 만나다 하면서 또 어떤 걸 쓰냐면 음식점 하면서 여기 어때? 나. 자, 만나다 곳을 쓰지만은 여기 많이 같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거리다. 자주 가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서 대고 만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지 않고 약간 벌려주는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자, 권투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상대를 하죠. 그때는 이렇게 씁니다. 어떨 때는 뭐 레슬링 예전에 보면 2대2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몇 사람과 몇 사람이 상대하느냐 따라서 1대1로 하냐, 1대2로 하냐, 1대3로 하냐, 또는 1대 다수냐. 좀 더 나가면 다수 대 다수. 그러니까 또 두 국가 간에 회의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어떤 무리들이 서로 만났다고 하면서 부딪히지는 않고 이 정도만 합니다. 서로 상대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표현이 있고, 우리가 만난다 하면서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자리에서 여러 사람 만나는 개념은 아니고, 수화를 잘하고 싶어? 그럼 농아인.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표현은 뭐냐면, 여러 농아인을 만나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예술 세계에 그런 사람들을 한다고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된 상태에서 비벼주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여럿이죠. 그런데 약간 굽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어떤 동작이냐면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때로는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어떤 무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무리에 들어간다. 또 이게 싫어. 탈퇴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동작, 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가입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자, 돌면 무슨 뜻이다? 오랫동안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입해서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류했다. 오랫동안 어울려 다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야. 포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 더 뭐냐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표현이고, 그럼 나왔다라는 표현이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자, 떨어져서 돌린다 그러면 이것도 무리에서 떨어져서 오랫동안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 도와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어떤 소외나 어떤 무리에서 같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리나 사회에서 떨어져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여럿이고 그 사람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특정 사람한테 이렇게 몰려가는. 근데 보통 이 같은 손가락 라인 하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한 급으로 보이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런 사람을 수용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런 거는 보통은 인기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연예인인데 인기, 와, 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뭐 팬 하면 와 몰려가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간다 해서 이걸 하나의 팬으로도 쓰고, 이 사람이 그만큼 인기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한참 인기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1, 2년 지나면 또 인기가 시들하잖아요. 그래서 자, 동작은 주먹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 이제 인기가 시들한 거죠. 때로는 그 사람부터 사람들이 외면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그 의미상 가끔씩은 왕따라는 의미로도 써요. 자, 남들이 이제 외면당한 거죠. 그런데 요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 왕따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미는 없고, 남들로부터 약간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이런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이제 떨어졌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만나다의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머리입니다. 머리 또는 대표. 자, 오늘 시작하는 단어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돼요. 하나는 그냥 머리를 치는 동작이에요. 이게 머리, 우두머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를 대는 동작도 머리라는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머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모자라는 개념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고, 여기에서 대고 머리를 댄 상태에서 사람, 장의 개념을 쓰면 이게 우두머리입니다. 이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약간 이 무리에서의 대장 개념이죠. 그리고 옛날에 하면 산적 있잖아요. 그러면 산의 도둑들, 여기에 수장 하면은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머리를 댔다가 장하면 여기에 우두머리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두머리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있는데, 머리 하면 생각나는 게 머리가 완전히 벗겨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머리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대머리. 그러면 어떤 표현이면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자, 머리에 대고 없다 그러면 뭐가 없냐면 머리카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길 치면 이게 대머리라는 표현입니다. 대머리.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런 부분 있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짜라는 표현도 돼요. 공짜. 어떤 건지 출입하려고 그러는데 다 돈 내야지 출입이 되는데, 보니까 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건 넌 공짜, 너는 돈 내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표현하면서 이 공짜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머리카락이 없음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여기도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렇게 치진 않아요. 그럼 진짜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라서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없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없다를 씁니다. 우리가 자리에 사람이 있어요 할 때 그 자리에 대고 툭 치면 사람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고, 빈자리인가요? 라는 표현이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게 이게 튀겨주는 동작이 있어요.
튀겨주는 동작인데 바닥을 하면서 이렇게 튀겨주면 여기 빈자리인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버스가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튀겨주는 걸 이렇게 하면 자리가 텅텅 ቢ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다란 뜻이에요. 아까 사람 수영에 머리에 대고 하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위 빡빡이죠. 때로는 그런 거 있죠. 시위하면서 어떻게 한다? 삭발을 해. 그러면 자, 요건 이제 바리깡하는 이 동작을 해주면 바리깡으로 완전히 밀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완전히 빡빡으로 밀어버렸다라는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만 없는 거예요.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 중에 이게 있어요.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게 떠오르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옛날 한국 남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옛날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민속촌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민속촌. 때로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물 중에 제일 대표성 중에 어떤 게 아니냐면 소뚜껑이 보면 이렇게 쇠로 돼 있는데 가운데 이제 줄 수 있는 요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솥이라는 뜻이에요. 솥 또는 소뚜껑. 자,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한편으로 옛날에는 남자라고도 썼어요. 지금은 남자라고 안 씁니다. 그래서 한국수와 옛날에 그 나오던 그 모습 보면 이렇게 하면서 남자란 표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성의 이제 뒤에 꽂는 이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 이게 남자 또는 여자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어쨌든 상투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비녀 있는 이곳을 의미해서 남녀를 예전에는 쓰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가 머리고 우두머리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요거 자체가 우두머리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아까 이제 이렇게 쳤는데 내미는 동작이 있어요. 자, 이 내미는 동작이 뭐냐면 이게 우두머리라는 머리를 대는 동작이고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의미예요. 앞장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합쳐서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간다 해서 이게 대표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회나 이 부분에서 대표다. 이 조직의 대표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표. 자, 그런데 대표라는 수화도 있지만 또 한편 선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수를 이걸 써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 하나를 더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손을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이걸 써줍니다. 그래서 손을 치는 동작은 직접 했다, 손수했다, 몸으로 했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것이 제가 선수. 그런데 이제 내용상 선수이지 않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써서도 선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수. 근데 앞에 거 많이 생략하기도 하니까 이걸 선수. 또는 이것만 하면 원래는 대표. 선수. 구별할 때는 이제 앞에 넣어주고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람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 뭐냐면 꼬마가 머리를 꼬마 하면서 머리를 대는 동작이에요. 그 특이하게 미국 수화나 이제 국제 수화 같은 경우는 이 동작하는 게 뭐 child나 children의 의미예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써요. 또 우리는 이렇게 다시 머리를 대는 요 동작이 꼬마라는 걸 씁니다. 꼬마 또는 어린이. 어린이는 다른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꼬마 또는 어린이 개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 근데 이 수영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사람이고 머리를 이제 쓰다듬는 동작이에요. 머리를 쓰다듬는 이 동작에서 이 머리 있는 부분이 약간 내려가고 그 위를 돌리는 동작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머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또 다른 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해주면 뭐냐면 우리 사람들 보면 꼬마들 꿀밤 때린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머리라는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생각, 추억. 자, 첫 단어는 생각부터 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제 수화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화 서론은 요소는 모두 5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걸 3가지를 뽑는다면 수형, 손이 어떤 모양이 있느냐,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수위, 어떤 위치에서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수동,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 3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위 부분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머리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우두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자놀이 있는 이 부분은 생각이나 사고나 관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은 보는 개념이 있겠죠. 이건 숨쉬고 냄새 맡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쪽 다시 관자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 근데 생각을 골똘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골똘히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골똘히 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생각이 위로 탁 튀어 올라와요. 자, 탁 튀어 오르는 동작이 뭐냐면 생각이 갑자기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이거를 새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 새로 뭔가를 창안해내는 거, 그 다음에 발명하는 거, 이런 개념을 아이디어 만들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생각이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튀어오르겠는데 요것만 튀어오르는 게 이렇게 벌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벌려주면 생각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위대하고 탁월하고 뿐만 아니라 야, 이 사람 천재야 그러면서 천재까지 씁니다. 천재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이 사람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월등하다 이런 의미로 이걸 써요. 반대로 됐다가 아래로 내리면 이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리석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요거 자체가 약간 갈고리 수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하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낸다. 그래서 추억이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옛날에는 추억을 이렇게 썼냐? 생각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추억을. 근데 지금은 이런 동작을 안 쓰고 이런 추억을 써요. 추억. 근데 이제 비슷한 동작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써요. 두 손으로 합니다. 자, 두 손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받쳐주는 개념이고, 우리가 수화에서 한 손으로 하면 주다라는 개념인데 두 손으로 하면 약간 들이다, 공손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추억은 추억인데 둘이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기념식, 어떤 걸 기념하다, 약간 이런 부분들 쓸 때는 두 손으로 해줘요. 그래서 기념식 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가 좀 차이 있는 건 뭐냐면, 요거 기념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기쁜 일 개념을 좀 많이 쓴다면,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거 10주년 추념이라는 걸 쓰죠. 또는 추도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때는 이걸 쓰지 않고 이런 개념을 씁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늘 모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 추억도 되고 이렇게 기념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머리를 두들기다. 자, 옛날 수화 보면 두들긴다는 게 아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다, 병 개념은 이렇게 씁니다. 병. 근데 일본 수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대충 유추가 되죠. 예전에 막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비읍이 포함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게 병입니다. 병. 그래서 이제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아파. 이런 식의 표현도 써요. 어쨌든 그런 병이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면 돈하고 병을 합쳐서 이게 IMF, 옛날에 IMF 맞았다 하면서 이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두들기는 게 약간 아프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관자 노리는 부분을 두들겨 주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골치 아파. 이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 골치 아픈 문제야. 그래서 골치 아프다. 이런 표현이 돼요. 골치 아프다.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다. 골치 아프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한번 그려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린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뭐냐면, 이게 캔버스고, 이게 붓이 돼서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걸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린다고 하면서 내려 쓰지 않고 약간 위에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 요즘 그런 것보다도 생각을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그 생각을 그리거나 어떤 상상하거나 이런 부분을 써요. 생각이. 하면 어떤 생각이 막 하거나 좋은 생각이 나서 막 이렇게 막 상상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흐리다라는 동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았다가 눈앞에 가면서 손가락을 벌려주면 어떤 것이 점점 명확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명확해진다. 자, 그거를 생각 플러스 이 동작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큰일을 겪었어. 뭐 교통사고인데 내가 크게 다쳤어. 그러면 교통사고 난 그 현장이 자꾸 머릿속에 그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자꾸 막 나와가지고 괴로워. 한번 세게 한번 이제 뭐 상처를 입거나 괴로움 갖거나 그런 비슷한 것만 해서도 막 옛날 생각이 이렇게 돼. 자, 이때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난다. 그래서 트라우마 돼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부터 파생을 해봤습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음 시간도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